안녕하세요. 조희정 변호사입니다. 제가 이제 황혼이혼에 관한 얘기 참 많이 했어요. 제가 일단 황혼에 해당하는 연령대이기도 하고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황혼이혼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? 재산 분할. 왜? 아이들 다 커가지고 양육에 관한 고려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황혼이혼은 결국 이혼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하고 그럼 재산 어떻게 나눌 거냐 이 두 가지만 문제가 됩니다. 그런데 황혼이혼 상담을 오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남편이 야, 이 돈 내가 다 벌었는데 네가 한 게 뭐 있어? 내가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게 얼마인데 그냥 넌 빈 몸으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이 평생 남편한테 눌려 산 분들은요, 아무리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남편 말에 그냥 머릿속에 콱 박히는 거예요. 자, 그럴 때 어떻게 한다? 이런 주문을 외웁시다. 그건 네 생각이고 법원은 달라. 재산 분할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얼마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황혼이혼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통은 결혼 기간 20년 이상 되고 결혼해서 장만한 재산이고 그리고 그 재산의 규모가 집 한 채 정도 된다. 이렇게 되면은 기본 원칙은 50대 50이다. 둘 다 맞벌이냐 아니면 한쪽만 벌었냐 이거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런 원칙 하에서 제가 판결을 받았던 구체적인 사안들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. 그러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. 결혼 기간이 한 31년 정도 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 규모 한 10억 정도 됐고요. 아내분은 전업주부였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5대5 나왔습니다. 그 다음 사건은 결혼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됐는데 재산 규모가 조금 많아요. 한 20억 정도 됐고 그 아내분은 전업주부였고요. 그 다음에 남편분은 대기업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 반반. 맞벌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? 결혼기간 23년이고요. 이분 맞벌이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재산 규모는 한 15억 정도 됐는데 수입은 남편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남편분이 뭐 대출도 많고 무슨 투자로 날리신 것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한번 쭉 까보니까 살림에 쓴 돈은 아내분이 더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건은 약간 특이하게 아내 55 대 남편 45 아내 쪽이 조금 더 많이 분할을 받은 케이스에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 케이스는 결혼기간 27년인데 재산이 조금 많았습니다. 재산 규모가 한 45억 정도 됐거든요. 그럼 그 재산은 남편이 사업을 해서 번 소득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불린 거거든요. 아내분은 전업주부였는데 그래도 이분이 또 시어머니를 한 10몇 년을 모셨어요. 그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떨까 했는데 6대4 분할 나왔습니다. 남편 6, 아내 4. 그래서 한쪽의 능력, 이게 재산을 불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. 그리고 그 재산 규모가 보통의 집 한 채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높다. 이렇게 되면 재산 분할 규모가 좀 내려가요. 그래서 5대5 분할은 잘 없고 6대4 분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. 제 경험상. 근데 재산 규모가 좀 더 커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리고 황혼 재혼 부부의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느냐. 이제 이분들은 거의 60 전후해서 이제 재혼을 서로 하셨거든요. 그래서 동거기간 한 13년 되는데 아내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요. 남편분이 재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하고 투자도 하고 뭐 임대소득도 받고 이런 소득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남편의 재산과 소득으로 생활비를 썼습니다. 근데 이제 아내분은 이제 재반 살림을 전담하시고 남편의 손자들이 있었는데 손자들도 좀 키워주셨어요.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좀 길어서 저희가 재산 분할 규모가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재산 분할 20% 나왔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에 사실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했었는데 재판부가 좀 박하게 준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. 마지막으로 특유재산 많은 경우가 좀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. 요즘 사실 이제 양쪽에서 물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5대5 분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례 중 하나가 재산이 한 30억 되는데 그 중에 한 20억 이상이 이제 그 아내의 부모님, 장인 장모가 해준 재산이었거든요. 그 사건의 경우에 결혼 기간 한 20몇 년 됐는데도 아내분 7, 남편분 3 이렇게 7대3으로 분할을
받은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투기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 느낌인데요. 작년에 판결한 최태원 노소영 사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노소영 사건에서 보면은 이 최태원 회장의 그 주식 갖고 있는 이 주식에 대해서 투기재산으로 인정하고 거의 분할 대상으로 안 봤는데요. 이 경향이 요즘 법원에서 조금 더 득세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 판결 예들을 통해서 이 황혼이혼 재산보다 어떻게 되나 한번 쭉 살펴봤어요. 얘기가 좀 딱딱하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로 고민을 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. 일단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안심하세요. 한번 부딪혀 봅시다.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.